이번 시간에는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 보어하고 목적어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 주어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 이어서 들어갑니다. 투부정사의 보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의 목표는 my goal is 입니다. 내 목표가 뭐 하는 거냐면 그 경기에서 자, 요거 잠깐 지울게요. 네.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to win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주격 보어가 되죠.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to 부정사 자리에,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볼게요. 나는 원합니다. 자, 나는 원해요.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합니까? 무엇을 원하나요?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무엇을 원하냐면, 네, 오늘 밤 일찍 잠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바로 to go to bed.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 지난 시간에 했던 주어, 그 다음에 지금 배웠던 보어, 그 다음에 목적어. 여기까지는 이해를 다 하셨죠?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잠깐 좀 지워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 주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to solve the problem. 자, 그 문제를 푸는 것은 is easy.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얘가 동사고요.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전체는 뭐가 됩니까? 네, 주어가 됩니다. 자, 이 친구 주어가 너무 길 때는 뒤로 보내시고 앞에는 가주어 it 쓰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주어로 나오는 to 부정사,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죠? 주격 보어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주어로 나오는 친구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보어로 나오는 이 to 부정사는요, 우리가 다른 친구로 바꿨을 수 있어요. 누구로 바꿨을 수 있냐면 동명사로 바꿨을 수 있어요. 동명사 쓰면 이렇게 되겠죠? 네, solving the problem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My goal is to win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주시면 돼요? 네, winning 하고 이렇게 동명사로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이야기해 줄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to 부정사는 자, 주어 자리와 보어 자리에 올 때 이 to 부정사는 누구로 바꿔도 된다? 그렇죠. 동명사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 동명사라는 건 동사를 명사로 사용한다. to 부정사에 우리 지금 무슨 용법 하고 있죠? 명사적 용법 하고 있죠? 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되는 거니까 주어, 보어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요 분명히 명사적인 용법 하면 주, 목, 보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 주어일 때는 동명사 오케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보어일 때도 동명사 오케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적어는 이 투부정사를 동명사로 바꾼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걸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지우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너희들이 별표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투부정사를 갖다가 주어 자리에 올 때,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올 때는 투부정사, 동명사 동일하게 바꿨어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사용할 때는 동명사로 바꾸어 쓸 수 없어요. 무조건 to 부정사만 써야 되는 동사가 따로 있고요. 무조건 동명사를 목적어로 써야 되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좀 외워주셔야지 돼요.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자, 만약에 문장에 이런 동사가 나왔어요.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계획합니다. 그 다음에 결심합니다, 결정합니다, 희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expect는 뭐예요? 기대합니다, 예상합니다. offer 하면은 제공합니다. promise, 약속합니다. refuse, 거절합니다. 동윤아, refuse 뜻 모르면 적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learn, 배웁니다. 자, 요런 동사들이 만약에 나왔다. 요런 친구들이 동사 자리에 나왔다. 그럴 때 너희들은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 목적어 자리에 to learn이라고 안 쓰고요. 여기다가 얘도 목적어니까 동명사로 써야지 하면 이건 틀려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 친구들을 내가 외우긴 외우겠지만 어떤 이 친구들만의 특징이 없을까요? 네.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써야 되는 요 동사들은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 바로 미래적 느낌이 납니다. 자, 선생님 그렇다면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말고요. 동명사만 써야 되는 친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He enjoyed 했다고 칩시다. 미안해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다시 지어줄게요. 네. He enjoyed. 자, 걔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즐겼습니다. 뭐 하는 거를 즐겼대요? 예를 들어서 네, 피아노 연주하는 걸 즐겼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는 즐겼습니다. 무엇을 즐겼나요? 여기는 목적어 자리예요. 자, 그럴 때는요. 우리가 피아노 치는 게 뭐죠? play the piano. 그럴 때는 자, playing으로 적어 주셔야지 돼요. playing the piano. 여기에 만약에 to play 하고 to 부정사를 쓰면 이건 틀려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어떤 친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꼭 누구만 써야 된다? 꼭 동명사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동사 자리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꼭 to 부정사만 써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미래적인 느낌이 나는 요 동사들을 외우셔야지만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쓸 수 있구나 라고 암기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요거 외웠다고 생각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다 맞춰볼게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씩만 적어달래요. 요것도 해석 잘 하셔야 되겠죠? His job, 그랬어요. 자, 그의 직업은 뭐 하는 거래요? 네, 택시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drive예요. 자, 여기서는요, 그의 직업은 입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것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요, 요렇게 바꿔도 돼요. 자, driving 하고 동명사로 바꿔도 괜찮아요. 왜요? 보어에서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시가요, 계획을 합니다. 주3단이기 때문에 S 붙인 거 기억하시고요. 캐시가 뭘 계획하냐면, 자, abroad,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을 계획했대요. 자, 여기서는요, 이 친구가 미래적인 느낌이 나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 to 부정사, to study를 목적어로 써야 되고요. 여기서는요, 자, 적어보세요. studying 동명사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 플랜이란 친구가 미래적인 느낌이 나는 동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나온 김에 형광펜 칠하면서요. learn도 마찬가지로 미래적인 느낌의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decide, 결심하다, 결정하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도 미래적인 느낌이 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면 안 되고 미래적인 느낌이 나는 to 부정사를 적어 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요. 3번 갈게요. 내가요. 배우고 있는데요. 뭐 하는 것을 배우냐면 드럼 연주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to
play the drums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는요,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결정했나요? 네, 지하철 타고 가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to take the subwa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다 동명사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녀의 목표는요, 뭐 하는 거래요?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make many friends 그랬는데 이번에 to make는요, 주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동명사 making으로 바꿔도 돼요. 자, 이거 지금 필기하면서 가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숙제는 뭐예요? is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 그 책을 갖다가 레포트를 쓰는 것입니다잖아요. to write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o write는 보어입니다. 주격 보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writing으로 동명사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동사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녀의 희망은 뭐 하는 것입니까? 연기하는 것입니다. 자, 입니다. 우리 동사 is 쓰고요. 연기하는 거니까 to act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다시란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채소 먹는 것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얘들아, 제발 우리 예진이 시제 때문에 자꾸 억울하게 틀리잖아요. 시제 잘 봐주세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refused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을, 야채 먹는 것을, 그래서 to eat 적어주시면 돼요. 자, 특히나 여기서 refuse는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쓰시면 안 돼요. to eat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는 시제가 현재니까 네, promise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속합니다. to tell 여기도 마찬가지로 promise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취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녀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니까 그렇죠. offered 하시고 뭘 제안했대요? 네. to give me a discount. 네. 나에게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써야 돼요? was 그 다음에 되다 to become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내일까지 그 책을 다 읽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제는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다 expect 쓰시면 되고요. 그 책을 다 읽는 것, 끝마치는 거죠. 그래서 to 네, finish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의 마지막입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의문사를 쓰고 투부정사를 쓴 다음에 이 친구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주목보 자리에 나오는데 특히 목적어 역할로 한 8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의문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what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when to 동사 원형하면 언제 뭐뭐 할지, 그 다음 who나 whom 쓰고 to 부정사 쓰면 누구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where to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how to 하면 어떻게 뭐뭐 할지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인데요. 자, 여기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의문사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요 별표 하나만 하시고요. Y라는 의문사 쓰시고 to 부정사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Please show me 그랬어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명령문이죠. 나에게 무엇을 보여달라는 거죠? 뒤에는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앞에 미는 간접 목적어. 그러면 요거는 사형식이겠네요. 자, 나에게 이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거는
옛날에는 진짜 많이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자, 나는요,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목적어 자리죠. 무엇을 모르냐면, 무엇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로 사용됐냐면, 목적어로 일단 사용됐어요. 얘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 당연히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문사 플러스 이 투부정사를요, 절로 바꿔주고 싶다는 거예요. 즉 주어 동사로 바꿔주고 싶대요. 자, 이럴 때 형광펜 준비, 의문사 똑같이 그대로 what 적어주시면 되고요. 주어는 내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앞에서 언급한 주어 I를 그대로 쓰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라는 should를 쓰고 동사 원형 적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절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답 한번 맞춰볼게요. 자,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일단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도와야 될지 체크하시고요. 언제 떠나야 할지,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그 다음에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방법.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자, 체크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답 맞춰 볼게요. 누구를 도와야 될지 whom이라고 쓰셔도 되고 who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to help. 자, 그 다음에 언제 떠나야 할지, 언제, when, to leave, 떠나다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자, how to make 하시면 되겠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그렇죠? 뭐 별로 그닥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보기처럼 얘를 갖다가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절로 바꿔달래요. 자, 그러면 뭐 너무 쉽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의문사 적어주시면 되고요. 내가 어디로 출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Where I 그 다음에 should start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는데요. 자, 무엇을 what 그녀가 해야 될지 처음으로 시도해야 될지 그래서 should 동사 원형 try first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나는요.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아요. 언제 내가 그녀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when I should call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녀에게. 자, 그 다음에요. 그는요. He will let you know. 자,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했는데 자, how you 당신이 어떻게 그 다음에 should set up the tent. 자, 어떻게 당신이 텐트를 설치해야 될지 그가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해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문제 풀어봤고요. 채점 해보셨죠?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